비 오는 밤,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가 날아들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불빛을 가로질러 휙 지나가더니 벽에 툭 하고 부딪혔다. 처음엔 그냥 벌레겠거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건 바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였다. 어렸을 때부터 바퀴벌레를 싫어했지만 날개까지 달려 날아다니는 놈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내 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여름 장마철만 되면 바퀴벌레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에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 게다가 왜 날기까지 하는 걸까?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나 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퀴벌레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걸 알아채기라도 한 듯 비가 오는 시기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 집 구석구석을 점령하려 든다. 혹시 이건 자연의 어떤 신호일까? 아니면 인간이 모르는 환경 변화의 경고일까? 나는 단지 불쾌함과 혐오감을 느끼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 내 주변에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 몇몇은 바퀴벌레로 인해 알러르기 반응이나 피부 트러블, 심지어 호흡기 질환까지 겪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해충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사실 나는 원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철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친구 집, 사무실, 심지어는 카페 화장실에서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를 마주쳤다.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내가 직접 겪은 일 외에도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넘쳐났다. 비 오면 꼭 바퀴벌레 나온다. 에어컨 틀면 어디선가 튀어나온다. 욕실에서 갑자기 날아서 얼굴 앞까지 왔다는 글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장마철에 자주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는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서 우리 건강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어떤 친구가 내게 물었다. 왜 비가 오면 꼭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거야? 평소 같으면 그냥 습해서 그런가 보지 라고 넘겼을 테지만 그날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인터넷에서 수십 개의 논문과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방역업체 기사님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심지어 동네 슈퍼 아줌마들의 경험까지 들으며 퍼즐을 맞춰나갔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퀴벌레는 훨씬 더 똑똑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습기와 기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이라는 것. 단지 더러움과 관련된 해충이 아니라 환경 변화의 지표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바퀴벌레의 출현 빈도는 실내 습도, 기온, 배수 구조, 건물의 연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모든 조건이 바퀴벌레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출현하는 것이다. 게다가 날개를 가진 종류의 바퀴벌레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날아서 도망치거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도 한다. 이건 마치 위협을 느낀 인간이 짐을 싸서 도망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에어컨으로 인해 바깥보다 실내가 더 따뜻하거나 장마철의 습기로 인해 하수구가 넘치거나 빗물로 바닥이 젖어 있는 환경 등이 이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요소다. 그러니 단순히 바퀴벌레는 더러워서 싫다는 생각으로 넘겨선 안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는 이동 범위가 넓고 여러 표면에 접속하기 때문에 세균 전파의 위험도 훨씬 크다. 음식 위에 앉거나 얼굴 근처를 스쳐 지나가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특히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바퀴약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집만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제로 바퀴약을 사용해도 장마철에는 며칠 안 돼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집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건물 구조, 하수시설,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잊고 있다면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내가 찾아낸 정보들과 해결책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해충 퇴치가 아닌 우리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퀴벌레 한 마리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바퀴벌레 전문가도 해충 방역업체 직원도 아니다. 하지만 내 직업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시설 관리인이다.
벌써 12년째 여름마다 반복되는 바퀴벌레 민원과 싸우며 살해왔다. 주민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 집만 나와요? 관리실에서 약 좀 제대로 뿌려주세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처음에는 그저 주민 불만 정도로 넘겼다. 하지만 반복되는 계절, 반복되는 민원,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바퀴벌레의 종류와 개체 수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했다. 어떤 날에 바퀴벌레가 많이 출몰하는지, 어떤 동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지, 어떤 집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엑셀 파일이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장마가 있었다. 매년 6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집중호우가 몇 차례 쏟아진 뒤면 어김없이 민원이 폭증했다. 특히 반지 하나, 저층 세대, 오래된 욕실 구조, 하수구 주변 세대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바퀴벌레 출몰이 있었다. 주민 중 한 분이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관리실 아저씨, 혹시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저희 아이가 요즘 기침을 자꾸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냥 민감한 부모의 걱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아이들이 이유 없이 기침하거나 가려움을 호소하거나 어떤 집은 반려견이 자꾸 하수구 근처만 핥는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동네 보건소와도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바퀴벌레는 단순히 보기 싫고 더러운 해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균을 가지고 다니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특히 날아다니는 종의 바퀴벌레는 더 넓은 범위를 오가며 음식물, 쓰레기, 하수구, 사람의 손이 닿는 공간까지 접촉하기 때문에 세균 전파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아파트는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이다. 그 당시에는 하수구나 배수관 설계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외부와 연결되는 틈도 많았다. 게다가 장마철엔 물이 차오르면서 지하 배수로를 따라 바퀴벌레가 쉽게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한 세대에서 약을 뿌리면 그 옆 세대로 도망가는 일이 흔했다. 그래서 어떤 세대는 우리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안 남기는데 왜 자꾸 나와요? 라고 하소연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한다. 여기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옆집, 윗집, 배수관 하나만 문제여도 바퀴벌레는 넘어갑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퀴벌레를 더 쉽게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장마철에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데 습한 환경은 바퀴벌레에게 최적의 서식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저녁 늦게 버리거나 환기를 꺼리며 창문을 닫아두는 습관도 문제다.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습도는 더 올라가고 이는 곧 바퀴벌레의 활동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어떤 집은 너무 깔끔해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싱크대 아래 배수관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을 통해 바퀴벌레가 드나들고 있었다. 이처럼 외부에서 보기에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구조적 문제 하나가 바퀴벌레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거나 창피해한다는 점이었다. 우리 집이 지저분해서 그런가 봐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요. 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바퀴벌레는 집이 깨끗하든 지저분하든 상관없이 환경 조건이 맞으면 어디든 나타난다. 오히려 너무 깔끔해서 음식물이 전혀 없으면 물기나 습기만 보고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매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모든 세대에 알림 문자를 보낸다. 욕실 하수구 막에 꼭 닫기, 싱크대 하부 틈 점검, 빨래 후 환기 필수 같은 생활 수칙을 함께 전달하면서 이게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공동관리가 필요한 환경 문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자신의 집 구조나 습관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도 장마철만 되면 욕실에서 뭔가 본 적 있었는데 하고 말이다. 그 생각이 맞다. 바퀴벌레는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환경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부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방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불러들이는 생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도대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라고만 말한다. 내가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청소 열심히 했는데도 나와요. 다.
하지만 청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밤에 라면이나 간단한 야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두고 잡은 적이 있지 않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 하룻밤 사이 바퀴벌레에게는 완벽한 만찬이 펼쳐진다. 기름기, 국물 찌꺼기, 젖은 수세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불러오기엔 매력적인 조건이다. 특히 장마철처럼 공기 중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냄새가 더 빠르게 퍼지고 오래 남는다. 또 한 가지 흔한 습관은 욕실 하수구를 열어둔 채 자는 것이다. 매번 닫기 귀찮다거나 물이 안 빠지니까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욕실 하수구는 바퀴벌레의 주요 출입구다. 지하 배수로를 통해 올라온 바퀴벌레는 욕실 하수구를 통해 가장 먼저 들어오며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기 딱 좋다. 한 주민은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바퀴벌레가 세면대 밑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않고 싱크대 옆에 하룻밤 놔두는 집, 반려동물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놓고 외출하는 집, 퇴근 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 에어컨만 켜는 집.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집안 환경을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린다. 게다가 요즘은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용기나 포장지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도 많다. 이 포장재에 남은 소스나 기름 자국은 바퀴벌레에게는 향수와도 같은 존재다. 실제로 어느 날 밤 11시쯤 민원이 들어와 한 세대를 찾아갔다. 주방에서 뭔가가 날아다녔어요. 무서워서 불도 못 끄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도착해서 보니 싱크대 위에 먹다 남은 치킨 상자가 있었고 뚜껑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퀴벌레가 날개를 퍼덕이며 앉아 있었다. 해당 세대는 평소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하는 분이었지만 단 한 번 배달 음식을 방치한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가장 큰 이유는 설마 이 정도로는 안 나오겠지 라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엔 없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단지 음식 찌꺼기 때문만이 아니라 습기, 냄새, 어두운 틈새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보고 들어온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집안 어딘가에 알을 낳고 정착한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습관이 단지 바퀴벌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바퀴벌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분비물과 배설물을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손이 닿고 그 손으로 눈이나 입을 만지게 되면 감염 위험도 커진다. 내가 만난 한 가정은 아이가 계속 눈을 비비고 가려움을 호소해 피부과를 다녔는데 원인이 바퀴벌레의 배설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밝혀졌다. 그 집은 겉보기에 정말 깨끗했지만 하수구와 싱크대 주변에 작은 틈이 있었고 바퀴벌레가 밤마다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긴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 치우면 되지 라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한다. 특히 장마철, 습도와 온도가 높고 집안 공기가 무거운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결과를 낳는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나도 그랬는데 라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괜찮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생활 꿀팁들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느냐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창한 방역 서비스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주민들에게 안내해본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간단한 팁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방법이다. 바로 욕실, 주방, 세탁실에 하수구 마개를 항상 닫아두는 것이다. 특히 밤에 잘 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밤에 활동량이 가장 많고 조용한 환경일수록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수구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통로이기 때문에 마개 하나로 그 길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요즘에는 실리콘 재질의 자동 닫힘 마개도 나오는데 몇천 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두 번째는 습기를 줄이는 것이다.
장마철에는 자연스럽게 집안 공기가 눅눅해지기 쉽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그러니 빨래를 집안에 넣을 경우 반드시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특히 욕실은 사용 후 문을 닫고 환풍기를 10에서 15분 정도 더 돌리는 게 좋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마른 걸레로 닦아주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싱크대 배수구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집이 싱크대 아래쪽에 틈이 있거나 배수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바퀴벌레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올 수 있다. 실리콘으로 다시 마감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유입 경로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싱크대 수세미는 항상 말려서 보관하고 젖은 행주는 절대 방치하지 말 것. 물기를 머금은 천은 바퀴벌레에게 최고의 쉼터다.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포장재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되도록 하루에 2번 이상 비우는 게 좋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쓰레기를 실외에 두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야 한다. 배달 음식 포장재도 음식이 닿았던 부분은 물로 한번 헹군 후 분리배출하는 게 이상적이다. 나는 주민들에게 치킨 먹고 남은 뼈 절대 실내에 두지 마세요 라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한다. 왜냐하면 그 뼈에 남은 기름기와 냄새만으로도 바퀴벌레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자연 방제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굵은 소금을 하수구 주변에 뿌려두면 습기를 흡수하고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 베이킹소다 플러스 설탕 조합은 바퀴벌레 퇴치에 탁월하다. 설탕으로 유인하고 베이킹소다가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바퀴벌레를 죽이는 방식이다. 단, 이 방법은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습관 교정이다. 무조건 큰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야식 후엔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거나 최소한 물로 헹궈두는 것, 수세미를 햇볕에 말려두는 것, 욕실을 사용할 때마다 배수구 마개를 닫고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은 아직 안 나왔어, 이웃집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심한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장마철엔 더더욱 내 집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방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스프레이, 끈끈이, 유인제 등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반드시 해줘야 하고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가끔 보면 음식 근처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바퀴벌레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이번 장마를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쯤에서 궁금해질 수 있다. 근데 왜 꼭 장마철에만 바퀴벌레가 많아지는 걸까? 그냥 습해서 그런 건가요? 왜 어떤 놈들은 날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나도 처음엔 단순히 비가 와서 습하니까 그렇겠거니 했지만 그 속에는 의외로 과학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었다. 가장 핵심은 기압과 습도, 그리고 서식지의 변화다. 장마철이 되면 기온은 올라가고 공기 중 습도도 80에서 90%까지 높아진다. 이건 바퀴벌레에게 최상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외골격을 가진 곤충이라 피부를 통해 수분을 직접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습도에 매우 민감하다. 주변이 건조하면 빠르게 수분을 잃고 죽을 수 있지만 습한 환경에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압이 떨어지면 하수구 내부의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냄새와 습기가 위쪽으로 올라온다. 바퀴벌레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 음식 냄새는 물론 습기, 세제 잔여물, 인체 땀 냄새까지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냄새를 따라 위로 기어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일수록 하수구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고 실제로 바퀴벌레 출몰 빈도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바퀴벌레는 원래 날 수 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 바퀴는 날지 않지만 미국 바퀴나 그보다 큰 종은 날개가 충분히 발달해 있다. 그런데 평소엔 잘 날지 않다가 왜 장마철에 유독 날아다닐까? 이유는 단순하다. 도망치기 위해서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바퀴벌레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위협을 감지하면 날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즉, 비가 오고 집안이 따뜻하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곧장 날아서 도망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제는 천장 에어컨 바로 밑에서 바퀴벌레가 날아내렸다고 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에어컨 주변은 외부와 연결된 배수관이 있는 구조가 많고 습기가 고이기 쉽다. 특히 실외기나 배수 호스에 틈이 있을 경우 바깥에서 기어들어온 바퀴벌레가 에어컨 내부로 숨어들었다가 작동 시 진동이나 온도 변화에 반응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가 시원하게 쉬자고 켜는 에어컨이 오히려 바퀴벌레에겐 안정적인 은신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름철엔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결로 현상이 생긴다. 이로 인해 창틀, 벽 모서리, 가부 뒤편에 습기가 맺히고 곰팡이나 미세한 벌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역시 바퀴벌레가 끌리는 환경이다. 그들은 이런 곰팡이나 유기물 잔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퀴벌레는 빛보다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의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심지어 전자기기의 고주파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장마철처럼 집안이 조용하고 문을 닫고 있을 때 바퀴벌레는 더욱 활동적으로 돌아다닌다. 반대로 누군가가 다가오면 갑자기 펄럭 하며 날아다니는 건 그들이 도망갈 때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장마철은 단순히 기분이 눅눅한 시기가 아니라 바퀴벌레에게는 활동의 황금기인 셈이다. 우리는 왜 이 시기에만 유난히 많지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 계절이 최고의 이사철이자 먹을거리 풍성한 시즌이다. 그래서 겨울엔 안 보이다가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행동이 달라진다. 바퀴벌레는 더러움의 상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빠르게,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즉, 바퀴벌레는 단지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집 환경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이 나타났다는 건 지금 우리 집 어딘가에 습기, 틈, 먹이,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원인과 예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특히 우리 집은 너무 오래된 구조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것저것 해봤는데 별로였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겪거나 주민분들이 실천 후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 한다. 이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층에 살던 중년 부부의 이야기다. 이 부부는 매년 여름이면 주방 싱크대 밑에서 자꾸 바퀴벌레가 나와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라며 매번 관리실에 연락하곤 했다. 청소도 철저했고 음식물도 바로바로 처리하는 분들이었기에 처음엔 나도 원인을 쉽게 찾지 못했다. 그런데 함께 살펴보니 싱크대 아래 배수관 마감 실리콘이 갈라져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 틈 사이로 하수구 냄새도 올라오고 있었고 결국 바퀴벌레 유입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그분들과 함께 실리콘 재시공을 하고 하수구 마개를 교체했으며 장마철엔 식초물로 바닥을 자주 닦는 습관까지 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년째였던 지난 장마철 그 집에서 단 한 마리의 바퀴벌레도 보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지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네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어르신 한 분의 경험이다. 혼자 지내시던 이분은 어느 날부터 밤마다 욕실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뭔가가 욕실 타일을 기어다니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다. 확인해보니 욕실 하수구 마개가 아예 없었고 변기 뒤편 타일에 틈이 벌어져 있었다. 간단히 마개를 끼우고 틈을 실리콘으로 막아드렸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예전엔 괜히 무서워서 화장실도 급하게 다녀왔는데 이젠 안심이 돼요 라며 활짝 웃으셨다. 비슷한 시기에 한 젊은 신혼부부는 반려견 사료를 밤에도 그냥 내놓는 습관이 있었다. 아침에 밥 주기 편하니까요 라고 말하셨지만 그 주변에 늘 바퀴벌레가 출몰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사료를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식사 시간 외엔 그릇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바꾸자 단 2주 만에 출몰 빈도가 급격히 줄었다.
진짜 이것만으로도 달라지네요. 기분도 훨씬 좋아요. 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스스로 주변에 이 팁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관리실에서 이런 지침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릴 땐 누가 이걸 진짜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한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냄새가 줄었고 벌레도 줄었고 집안 공기도 훨씬 상쾌해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건 단지 해충 퇴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의 질 문제였던 셈이다. 특히 효과를 가장 빨리 체감한 부분은 밤에 조용하다는 것이다. 예전엔 정체불명의 날갯짓 소리나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인기척에 깼다면 이제는 그런 불쾌감이 사라졌다. 잠도 깊이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 주민은 밤마다 불 켜고 주변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라고 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엄청난 돈이나 시간이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몇천 원에서 만 원 안팎의 기용으로 또는 단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바뀐 습관은 해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우리 집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된다. 한 번만 실천해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당신의 생활을 바꿔주는지 분명히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바퀴벌레가 불쾌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생활 습관, 건강, 마음의 평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거창한 퇴치 장비도 복잡한 공사도 필요 없다. 단지 작은 실천 하나, 하수구 마개 하나, 음식물 쓰레기 제때 처리하기, 습기 줄이기, 이게 전부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늘 밤 욕실 하수구를 닫고 자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된다. 젖은 수세미를 햇볕에 말려두는 것, 야식 후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것, 반려동물 밥그릇을 밤에 치워두는 것, 그 어떤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당신의 집은 바퀴벌레가 가까이 하지 못할 안전지대가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하자. 내가 바꾸면 가족도 바뀐다. 혼자 사는 집이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든 아이가 있는 집이든 습관 하나가 공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바퀴벌레는 단지 더러운 해충이 아니라 알러르기, 세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존재다. 혹시 주변에 우리 집은 괜찮아, 예전엔 그랬지만 요즘은 잘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길 바란다. 예방은 항상 보이지 않을 때 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눈앞에 드러났을 때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작은 주의를 기울이면 그 모든 고생을 피할 수 있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나 하나쯤은 아니라 나부터 바꾸자고 결심하기를. 그리고 그 결심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결국 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곧 깨끗한 공기, 더 깊은 수면, 그리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부터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욕실에 가서 하수구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싱크대 얼에 틈이 있진 않은지, 수세미는 젖은 채 방치돼 있진 않은지, 어제 먹다 남긴 음식물 포장재가 실내에 있진 않은지. 점검은 단 1분이면 된다. 하지만 그 1분이 여름 내내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지켜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자. 가족 단톡방, 이웃 커뮤니티, 친구에게 카카오톡 한 줄. 장마철에 이거 꼭 해봐. 우리 집은 효과 있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바꿀 수 있다. 각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이 여름은 훨씬 덜 습하고 덜 불쾌하고 더 건강한 계절이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의 첫걸음을 응원한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의 실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고 나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보답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꿀팁 몇 가지를 더 드리려고 한다. 끝까지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이다. 첫 번째는 신문지 활용법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신문지가 사실은 바퀴벌레 예방에 꽤 유용하다. 신문지는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특유의 잉크 냄새를 바퀴벌레가 싫어한다는 연구도 있다. 싱크대 밑바닥에 신문지를 2, 3겹 깔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보자. 습기 제거는 물론 바퀴벌레 출몰 경로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플러스 설탕 플러스 물 조합이다.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젤리 형태로 만들어 놓는 방식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대1로 섞고 약간의 물을 더해 걸쭉하게 만든 뒤 작은 플라스틱 뚜껑이나 뚜껑이 없는 병뚜껑에 담아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두면 된다. 특히 하수구 근처, 냉장고 밑, 싱크대 안쪽에 효과적이다. 설탕으로 유인되고 베이킹소다가 몸속에서 가스를 생성해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원리다. 세 번째는 실리카겔 재활용이다. 제품 포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실리카겔 팩을 모아 싱크대 안, 수납장, 욕실 구석 등에 두면 습기를 줄여주고 바퀴벌레 서식 환경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리카겔을 버리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자. 네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해충 방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 취약가구, 노인 단독세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가의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역 지원, 여름 해충 관리 등을 검색해보면 뜻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에어컨 배수관 마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3,000에서 5,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이 제품은 실외기 배수구에서 바퀴벌레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도구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배수는 가능하면서도 벌레의 유입은 막아주니 특히 1층이나 반지하에 사는 가정에겐 필수템이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 퇴치제나 스프레이를 구매할 때 성분을 꼭 확인하자. 피레스로이드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빠른 효과를 내지만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사용 후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고 먹는 곳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안전한 퇴치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선택하자. 정보는 곧 힘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여름이 더 이상 불쾌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삶이 쾌적하고 안전해지도록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해보자. 그 시작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당신이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이나 메신저로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당신 곁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